여러분, 단 하루 만에 나온 몇 가지 소식이 전 세계 경제를 말 그대로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가 딱 던져진 것처럼요. 그 파장이 워싱턴에서 시작해서 유럽,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하루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파장의 진원지는 어디였고,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 질문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을 때 과연 다른 나라들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질문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오늘 흐름에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그 모든 사건의 진원지, 바로 워싱턴입니다. 이날 미국 행정부에서는요, 정말 시장을 바짝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아주 대담하고 직설적인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자,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아주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었어요.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대법원은 우리 편일 거고 설령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이라는 플랜 B까지 다 준비해놨다, 이겁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우리는 무역 정책에 있어서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진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워싱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겉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는 해요. 하지만 과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대놓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그 암묵적인 룰을 그냥 깨버리는 듯한 그런 발언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들이 막 쏟아지는데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우려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딱 잘라 말합니다. 보세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채권 수익률도 괜찮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좋은 지표들을 방패 삼아서 모든 우려를 잠재우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세 가지 발언을 하나로 쫙 묶어보면요, 워싱턴에 세워온 입장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누구 눈치도 안 보는 공격적인 관세 정책. 둘째, 중앙은행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비상사태까지 선포해서라도 금리를 잡겠다는 의지.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날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그 충격의 진원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파장이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권,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에는 어떻게 전달됐고 그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유럽과 중국의 대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유럽은 안으로 눈을 돌려요.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레드 총재가 물가도 안정적이고 은행 시스템도 튼튼하다면서 내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죠. 그러니까 외부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겠다, 이런 일종의 방어 전략인 셈이죠. 반면에 중국은 밖으로 시선을 확장합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동맹국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늘리면서 미국 중심이 아닌 아주 공격적으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즉 세력권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럽의 이런 자신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숫자 50.7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유로존 제조 PMI라는 지수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을 넘어섰다는 건데요. 이건 내수와 생산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 파도에 맞서서 내부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이제 갖춰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국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돈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이 있죠. 네,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입니다. 과연 시장과 주요 언론들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시장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인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만 의존하던 생산 기지를 인도 같은 다른 나라로 옮기는, 한마디로 공급망을 여러 곳으로 나눠서 위험을 줄이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뉴욕타임즈의 이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정말 뼈 때리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국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가 인도에 높은 관세를 매기려고 하면서 그 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자국 기업들의 생존 전략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워싱턴에서 비롯된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신흥시장에는 일시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신흥시장 트럼프 랠리라는 현상인데요. 달러 가치가 흔들리니까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처를 찾아서 신흥국 시장으로 돈을 밀어넣고 그 덕에 신흥국 주가가 쭉쭉 오른 겁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파티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섭니다. 달러 약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건 일종의 신기루 같은 거고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진짜로 현실화되면 신흥국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서 이 파티가 정말 순식간에 끝장날 수 있다. 이런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은 거죠. 자, 그럼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주식시장 지표만 보면 유럽 증시는 살짝 올랐고 달러는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겉보기에는 꽤 평온해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뭐 별일 없네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VIX,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하루 만에 거의 5%나 급등했습니다. 이건요, 시장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마치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쫙 연결해보면 과연 어떤 거대한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모든 불확실성의 진원지는 바로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다. 둘째, 하지만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미국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다. 유럽과 중국처럼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포지수가 보여주듯이 지금의 이 단기적인 안정 뒤에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같은 훨씬 더 큰 장기적인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하루의 충격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겠죠.